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3주째 접어들면서 이번 주가 의료 차질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도 오늘부터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을 잇따라 접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이른바 반명연합 구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천 심사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해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등 최근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하고 야외 기동훈련도 대폭 늘어납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로 시진핑 집권 3기 2년차의 문을 여는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경기 침체 속 최악의 청년 실업과 인사 난맥상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 날씨를 보이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분별한 의대 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 공원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 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된 필수 의료 개혁안도 의료 체계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벌 관련해서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소를 한 환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걸 완화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의사협회가 총동원령을 내린 총걸기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협은 전국의 개원인은 물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석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와 비상대책위원회 누구도 의료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회를 앞두고 인터넷에는 의사단체가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개별 회원의 일탈 행동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이번 주에 본격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전공의들의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면허 정지가 통보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이 수천 명에 대해 행정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순차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의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전공의들은 계약이 끝나 떠나고 자리를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는 한계에 이르면서 의료 차질은 이번 주에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의 차질도 커지고 있습니다. 30% 선에서 미뤄지던 대학병원 수술은 이제 절반 이상 기약도 없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입원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들도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죠. 항생제 투여망 가지고는 이 차도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의료 사태가 아니었다면은 조금 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저도 좀 자주 이렇게 면담이 되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진료 공백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나마 환자를 지키던 3, 4년차 전공의 상당수가 지난달 말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과 전문의 대부분도 계약 포기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병원이 대체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예산 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 차질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윤포 의원 등을 잇따라 접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이른바 반명연합 구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함께 몸담았던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그제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 대표가 광주 출마 회견을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한 날 두 사람이 따로 만난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YTN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어제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무소속 서른 의원과도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컷오프된 인사들과 선거 연대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함께 하리라고 봅니다. 민주연대라는 우산 밑에서 같이 모이자 하는 방법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의원도 이른바 반명민주연합 결성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과 홍영표 의원 모두 탈당만 결심하면 되는 문제라며 민주연합이란 이름으로 힘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홍 의원 역시 SNS에 이재명 당을 향한 야욕이 비극을 만들었다며 사실상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이들 친문 핵심 인사를 포함해 비명계 이탈 의원 포섭을 위해 이낙연 대표 측은 새로운 미래 당명 포기 등 후속 실행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미래 속에 들어와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죠. 공천을 둘러싼 비주류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당 지도부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진보진영 제3지대가 이합집산을 놓고 요동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2030 표심과 반도체 벨트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 인사들의 총선 교통정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4선 김영주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대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을에 출마합니다. 영등포 을 경선을 포기한 뒤 김성태 전 의원 지역구에 다시 도전장을 내기로 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SNS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혼외 정치와 박민식의 강력한 추진력이 만나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총선 교통정리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박진, 박문규 전 장관은 험지 탈환에 도전합니다. 추경호, 권영세 전 장관 역시 기존 지역구 수성에 투입됐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장관 9명 가운데 7명이 본선행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에 탄탄한 행정 경험, 힘있는 여당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전면 배치된 걸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동시에 민주당 출신 이른바 귀순 용사를 적극 우대하는 모습입니다. 사선의 김영주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과 3.1절 만찬 이틀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기치로 내리 3선을 한 서울 영등포 갑 출마를 눈앞에 뒀습니다. 민주당에 있어도 민주당하고 생각이 다르면 소신껏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이고요. 진영 논리의 정치를 해서는 약간 벗어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대전 유성을의 이상민, 경기 남양주 병의 조광한 등 인지도 높은 상대 장수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국민의힘은 2석을 얻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북화, 통진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권이 강조하는 곱셈 정치가 실제 유권자의 호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역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김 의원이 채용 비리 부문에서 소명하지 못해 0점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신한은행 채용 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은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자신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당에도 밝혔는데도 이 대표는 자신이 마치 소명을 못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많이 다급했나 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과 달리 현역 물갈이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 대표는 더 나쁜 물, 더 더러운 물을 들여오는 거고 새 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게임을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물, 용산이 원하는 물을 넣는 게임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며 오히려 결벽증 있게 공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 입틀막 공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천의 과정과 결과 면에서 민주당 공천은 최소한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으려고 한동훈 윤재욱 두 대표가 15%의 공천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 즉흥적 규칙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 순항미사일 등 최근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하고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 바다수리 6형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경로를 따라 비행하기 때문에 포착이나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1,400여 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목표선을 명정 타격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10하루 동안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는 이런 순항미사일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훈련이 포함됩니다. 야외 기동훈련도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해 3, 4월에 23차례 진행했지만 올해는 이번 달에만 48차례로 2배 이상 많습니다. 연합전술 실사격과 공대공 실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연습 시나리오는 지난해부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온 것이며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해서 연습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와 방사포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에 대비한 훈련과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도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연습 기간엔 미군의 전략 폭격기나 원자력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추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 당국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자동차 포드사의 제품으로 보이는 경호 차량을 이용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선중앙TV를 보면 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의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할 때 전용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 뒤에서 미국 포드사의 트랜짓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밴 여러 대가 경호에 나섰습니다. 포드사는 자유아시아방송의 관련 질문에 북한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이 차량이 어떻게 북한이 반입되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로펌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친 데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경징계 처분만 내리면서 이들은 큰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대 변호사 A씨가 강제추행을 처음 저지른 건 3년 전인 지난 2021년입니다. A씨는 같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연애 상담을 받고 싶다며 다가간 뒤 팔을 만지고 강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뒤에서 갑자기 접근해 얼굴을 밀착시키거나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5달 동안 모두 8차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뒤늦게 덜미가 잡혀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6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상당 기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적으로 A씨 징계를 의결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 구리시에선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변호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변협도 중징계 대신 과태료 200만 원으로 처분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잇따르는 변호사 비위에도 자격 정지나 제명 등 강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85명. 이 가운데 단 3명이 제명됐고 10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수가 증가했습니다.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법부도 판결 선고 시 범행 자체로 경중을 판단해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롯데 웰푸드 자회사 식품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기계에 손이 끼이면서 손가락 4개가 절단됐다는 소식 지난해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고 이후 공장 대표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50대 A씨는 롯데웰푸드 자회사 식품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 봉합에 실패한 A씨는 4개월째 병원을 전전하며 산재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약도 지금 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경찰은 사고 이후 당시 공장 대표였던 문모 씨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시간이 이보다 적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육을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서명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공장 노동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5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던 A씨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교육이 있었다. 근데 수요일날 쉬는 사람은 그 다음날 와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죠. 그 물어보면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문 씨 등은 출석 조사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웰푸드 측은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몇천만 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A씨 측이 반발하며 합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 더욱이 사고가 난 분쇄기가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소견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안전관리자 등이 기계 점검에 소홀함이 있었는지와 함께 안전교육 허위 서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문 씨 등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달리던 차량 여러 대의 바퀴가 펑크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로 떨어진 공고함에서 나사등이 쏟아지며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1시간 만에 수습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낭성면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근처 민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취 상태로 SUV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대구 대명동 남대구 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4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40%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녹록지 않은 현실에 둘째 아이를 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여 건에 그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2만 건이 넘었는데 40%나 줄어든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급감한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결혼을 꺼리게 했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하면 제가 집을 이사를 하거든요, 곧. 근데 전세 5억짜리로 가요. 근데 그거를 40살, 50살쯤에 갈 수 있다는 생각밖에 못하지. 결혼을 덜하니 출생아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혼인 건수가 줄어든 지 4년이 지나자 출생아도 덩달아 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23만 명에 그치며 합계 출산율 0.7이며 또 역대 최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상 처음 10만 명을 밑돈 둘째 이상 출생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40%나 급감해 첫째 아이 감소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보다 나중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둘째를 가지고 싶거든요.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사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현실 육아를 경험한 뒤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혼 나이가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대가 올라간 것도 둘째 이상 출생아가 줄어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로 시진핑 집권 3기 2년차의 문을 여는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경기 침체와 인사 난맥상 등 지난 1년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양회 주요 의제를 베이징 당정규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회의를 일컫는 양회. 오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과 함께 일주일가량 진행됩니다. 최대 관심은 내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첫 업무보고에 나서는 리창 총리가 5% 성장 목표를 고수하느냐입니다. GDP 的增幅在5.2%左右，高于我们去年年初确定的目标。 경기 침체 속에 해외에선 4%대 성장에 그칠 거로 보는 만큼 그에 걸맞은 부양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병, 저출산과 고령화 해법도 올해 양회의 주요 화두입니다. 먼저 1978년 한자녀 정책 도입 이후 46년 만에 산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지 주목됩니다. 1950년대 제정된 뒤 한 번도 손댄 적 없는 은퇴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다만 최악의 청년 실업 속에 세대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每个岗位都是一个萝卜一个坑，如果你到了退休年龄以后，不能退休，然后年轻人就上不去。 지난해 양회 때 첫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랑 외교의 대표 주자로서 면모를 과시한 친강 외교부장. 当豺狼当道，恶狼来袭时，中国的外交官必须与狼共舞，保家卫国。 그 후 불과 4개월 만에 낙마한 친강 대신 류젠차오 대외연락부장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온건파로 알려진 류젠차오가 신임 외교부장으로서 외신 회견에 나설 경우 강경 외교 노선의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표단이 이스라엘과의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의 가자지구 2인자 칼릴 알-하이야가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관영 매체인 알-카이라 뉴스는 현재 하마스 대표단 이외에 중재역을 맡은 미국과 카타르 대표단도 카이로에 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의 석방 대상 인질 명단 요구와 하마스 측의 영구 휴전 논의 개시 등 조건이 여전히 협상 진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마스의 고위 소식통도 월요일까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휴전과 인질 석방을 원하는 미국이 처음으로 수송기를 동원해 현재 식량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구호 전문가들은 공중투하 방식은 고비용 비효율이며 구호품이 하마스 측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구호품 공중투하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2일 수송기 3대를 동원해 3만 8천 명분의 식량을 가자시티 등에 투하했습니다. 하루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식량 투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등이 가자지구의 구호품을 공중 투하해 왔지만 미국이 동참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이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협상 타결을 위해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호품을 받고 기뻐하는 주민도 있지만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과 미국의 원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 واليوم امريكا هي اللي بدها تشترينا بالمساعده. احنا بدنا نضل تحت الحرب احسن ما ترمينا مساعده امريكا.
일부 구호 전문가들은 육상 검문소 대신 구호품을 공중 투하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احنا عندنا معابر كثيره يعني المعبر افضل ما يرموها على الناس هيك من فوق في المظلات لانه المظلات لا بتكفي عيله ولا بتكفي اي حدا مظله يعني كل المظلات على الفاضي يعني ما هي عندنا معابر. 효과적인 배분이 어렵고 하마스 측에 구호품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미국 백악관은 공중 투하 지원이 지속될 것이며 이스라엘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극심한 치안 부재를 겪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폭력 사태가 악화하면서 교도소에서 수백 명이 탈옥했습니다. 총리의 사임을 둘러싸고 갱단이 활개치고 또 반정부 시위도 이어지면서 사상자는 1,000명을 넘겼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경찰과 갱단 간의 총격전에 방탄조끼와 방탄문을 쓴 취재진이 혼비백산합니다. 지난달 8일 이후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한 달이 넘은 최빈국 아이티. 사임 압박을 받던 아리엘 앙리 총리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뒤 1월에만 숨지거나 납치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찰서, 공항, 교도소가 공격을 받았고 설상가상, 포르토프랑스 교도소에서는 수백 명이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공격은 최근 몇 년간 전례가 없던 일인데 경찰 노조는 범죄자 3,000명이 추가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es marches d'affaires pour que dans premier temps pour nous joindre cadavres policiers qui mourent. Nous tous qui là, nous journalistes qui la presse nous constater. IT 당국은 갱단 일원들이 경찰서 여러 곳을 공격해 최소 4명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바비큐로 불리는 갱단 연합체 두목은 2021년 전임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태 이후 무정부 상태를 틈타 온 나라를 무법지대로 만들었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N'a demandé police nationale d'Haïti, n'a demandé militaires yo pour yo prendre responsabilité yo, arrêter Ariel Henry et encore une fois et pas peuple à quel minoué pas. 주 IT 미국 대사관은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공항, 호텔, 경찰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총격과 교통 체증을 경고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집단 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에 진행되는 등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나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 현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최소 석 달의 면허 정지 처분을 비롯해 수사와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이들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고 이마저 불발된 이들에 대해 공시송달까지 하며 처벌 준비를 마친 상황. 이번 주 현장 조사로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가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한 상황. 해외에 있는 노원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4명에 대해서 추가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비수도권 의대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태훈 정책실장은 어제 MBN에 출연해 현재 17개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이라면서 내과, 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소규모로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전국 40개 대학 의대의 정원 신청이 마감되면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과 지역 의사 수,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3주째 접어들면서 이번 주가 의료 차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수련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남아있던 전공의들도 대부분 2월 말로 계약이 종료돼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3월부터 근무하기로 한 인턴과 전임의들도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가 많아서 이번 달부터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동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켜온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들의 피로도 한계치에 달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차질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 발 앞서 창당한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오늘부터 후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닻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란 이름으로 4월 총선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인 교사 출신 백승아 씨가 공동대표를 맡았고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는 연합 정당 참여 세력이 추천한 후보 10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출발점,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도 신당을 띄웠습니다. 만장일치 찬성으로 조국 혁신당 대표로 추대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지켜볼 수 없다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무관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열세를 쥔 이재명 대표는 원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기조가 유지될 거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먼저 출범한 여당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후보를 접수합니다.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현역 강세 논란을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청년과 여성 등 낮은 정치 신인 비율을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젊고 유능한 분들, 사명감 있는 분들,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내정해놓고 찍어놓고 이거 없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의 현직 공천관리위원들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직하는 것도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의견 교환을 고려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4월 총선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80%에서 90%까지 합의가 거의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수정안을 만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추모 사업을 포함하는 정도로 양당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아직 재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공천 심사에 반발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4선의 김영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서울 영등포갑 의원인 김 의원은 어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10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현재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의 여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탈당은 자유라며 정면 돌팔지를 내비친 이 대표가 당의 내홍과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실장과 홍영표 의원 등을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른바 반명민주연합 결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여의도 당사에서 당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는데 연휴 기간 친문계 핵심 인사 등과의 논의 내용을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무소속 30의원은 앞서 YTN에 홍 의원과 임 전 실장 모두 탈당만 결심하면 되는 문제라며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낙연 대표 측과의 연대 등 거취 관련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동탄 신도시에서 경기도 화성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또 현대차 연구소 등이 모여있는 화성을 지역구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전망인데요. 개혁신당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용인갑의 양향자 원내대표, 화성정의 이원욱 의원 등이 이른바 수도권 반도체 벨트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 훈련이 오늘부터 14일까지 11일간 진행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최근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 사이버, 우주자산 등의 활용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48차례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도 진행하는데요. 북한이 새해 들어서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대비해서 이를 탐지하고 타격하는 훈련도 이번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원도 걱정이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은 또 다른 고민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놀 시간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고 장난감은 한쪽에 죄다 쌓아놨습니다. 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 지난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자치단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재혼한다는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밖에 안 돼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대출 이자라든지 거기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북 군산,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4곳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기가 없어 문을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단서 조항에 있는 사업 승인권자 재량 규정이 모호해 예외 적용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권익위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살펴보면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어떠한 처분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푸바오 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관람객들과 만났습니다. 관람객들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신기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기를 똑 닮은 바오 가족 인형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푸바오. 마음에 드는 듯 끌어안고 뒹굴며 장난을 칩니다. 그것도 잠시. 대나무는 인형보다 먹는 게 좋다는 듯 먹방 산매경에 빠집니다. 관람객들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에 나선 푸바오를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푸바오가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게 생겼어요. 푸바오야 중국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해주고 싶어요. 푸바오의 마지막 인사에 관람객들은 오픈런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담요와 배지, 머리띠 등 푸바오를 상징하는 물건들도 한껏 굴렀습니다. 관람객들은 푸바오에게 중국에서의 생활도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푸바오를 떠나보내는 허전함은 사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바오가 놀던 방사장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푸바오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 또한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푸바오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푸바오 못 가서 조금 아쉬워요. 푸바오 가지마! 작별 인사를 마친 푸바오는 검역과 이송 훈련 등을 마친 뒤 다음 달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공인중개사나 PB, 즉 자산관리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4.6%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4% 감소 이후 내림폭이 최대입니다. 올해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는데 부동산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와 PB 79%가 하락할 걸로 답했습니다.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알짜배기로 여겨지던 강남 재건축 단지마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는 곳도 늘면서 정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810만 원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대거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과거 치열한 입찰 경쟁이 벌어졌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마저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3에서 4년간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서 공사비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합에서 지시하는 공사금액 대비 시공원가가 높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조합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곳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면제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처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에는 정비사업의 관건이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공사비, 즉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는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더욱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단시간에 정비사업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최근에는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경기와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 최고 3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6도, 춘천 영하 4.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